이재명 체포한 가결은 어떻게 가능했나? 정권의 오산. 전지훈 편집위원. 뉴스타파 마녀사냥과 압수수색에 뒤이어 최강욱 의원직 상실의 대법원 판결. 윤미향 의원에 대한 기막힌 뒤집기 2심 판결뿐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자니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 족벌 언론들이 주문하고 원하는 대로 세상이 굴러가는 느낌이라 참 기분이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지난 21일 국회에서 벌어진 찬반 투표 대결 장면은 2004년 노무현 탄핵 가결이나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등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만든다. 분명한 차이점들은 있지만 중요하게 겹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들 모두에서 단지 국민의힘 계열 우파 정당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민주당 계열이나 심지어 진보정당 소속 의원들의 초당적 찬성표가 가결을 이끌었었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때도 진영을 넘어선 모든 언론의 지지 속에 찬성한 민주당이나 진보정당 의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당당하게 법의 판단에 임해야 한다며 검찰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때마다 기득권 우파와 검찰의 압박과 탄압에 굴복하며 같은 동료를 사지를 내모는 이들의 논리는 언제나 구속되라는 뜻이 아니라 법의 심판으로 혐의를 벗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도 설사 검찰이 과도해도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믿어야 한다는 논리가 강력했다. 법은 공정하며 모든 것은 결국 법적 판단으로 가야 하고 누구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는 명제는 너무나 뿌리 깊다. 이것은 다른 모든 프레임 위에 있는 심층 프레임이며 곳곳의 법시장화 속의 사법부가 최종 심판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신건부 정권과 검찰 독재의 강점이자 약점이기도 하다. 총칼로 강제하는 게 아니므로 진짜 독재는 아니고 선거를 통한 교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게 약점이라면 사법적 정당화와 법기술에 의존하기에 훨씬 더 촘촘하고 효과적이다. 더구나 이들이 족벌 언론과 과두체제를 구성하고 법조기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기에 더하다. 특수통 정치검사들이 주류 언론과 손잡고 누군가를 악마화하면서 표적 수사와 먼지떨이 수사를 해서 투망식 기소를 하면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뿐 아니라 주류 언론이 만들어내는 여론에 매우 민감하면서 기득권 카르텔과 여러 갈래로 연결된 사법부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구속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금 대부분의 언론도 51대 49로 구속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것이 2019년 조국몰이 때부터 시작해 2020년 윤미향 마녀사냥 그리고 지금의 이재명 죽이기로 이어지고 있는 기본적 메커니즘이고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 통치 전략이다. 이것은 단지 제1야당을 견제하는 무기가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지배를 관철하는 무기이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반대하는 것은 단지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위한 행동이 된다. 주류 언론과 정치검찰이 손잡고 3년 동안 쌓아온 작업들의 결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확정적 중범죄자이자 잡범이라는 것에 의구심을 던지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도 많지가 않다. 또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검찰이라는 점을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3년 동안 진행된 이재명 악마화의 효과는 20일이 넘게 단식하는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인간적 연민과 공감마저 차단되고 있는 현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감정이입의 대상이 아니기에 적개심과 방탄단식, 웰빙단식이라는 비아냥만 나타난다. 나아가 언론에서는 이재명 지지자들도 개딸이라고 낙인 찍어서 뭔가 상식적이지 않고 상종하지 못할 괴물들처럼 비치게 했다. 이번에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국제안보 위협이자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한 범죄자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조중동만이 아니라 한겨레와 경향까지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검찰을 편들었다. 이렇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가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의 전략가들도 계산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중도개혁 정당이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에 가 있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이 포함된 포괄 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선 의원들은 주류 언론에게 밉보이고 정치검찰의 집중적 공격을 받으면서 이미 사라지거나 만신창이가 돼 있기에 힘이 없고 총선을 앞두고 지금의 당내 분위기나 지도부 밑에서는 공천이나 당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얼마든지 이탈 가능성이 있었다. 더구나 주류 언론과 검찰이 쳐놓은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킬 것인가, 방탄정당이 될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의 덫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 통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했고 분열은 예정돼 있었다. 동시에 윤석열 정권은 범죄자를 감싸며 민주당 이중대가 될 것이냐라고 압박하며 진보야당마저 검찰과 국민의힘 편에 서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에는 조중동뿐 아니라 한겨레의 경향까지 철저히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소수 의원들에게 감정이입해 목소리를 대변하며 어떻게 동지를 적에게 넘길 수 있나라는 분노의 목소리들을 모두 공존을 거부하며 이견을 폭력으로 억누르려는 비이성적 팬덤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언론의 자유, 노동자와 소수자의 권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투쟁 등과는 상관없는 저들 간의 지저분한 아귀다툼이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이재명이 깨지면 더 왼쪽 세력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 보는 이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입이 하는 일과 손이 하는 일과 발이 하는 일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뉴스타파를 짓밟고 민주노총을 죽이고 역사와 함께 기후위기 극복 노력까지 수십 년 전으로 돌리는 작업 등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이 모든 작업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추종 세력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장기적이고 커다란 과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언론의 프레임 설정 능력,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들이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지난 대선에서 그랬듯이 지금의 낮은 지지율에도 얼마든지 총선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이 모든 작업을 더욱더 일사천리로 강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기득권 카르텔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 2004년 노무현 탄핵 가결이 통과될 때도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될 때도 당시 만족하며 웃었던 세력들은 자신들이 2004년 탄핵 반대 촛불과 2016년 촛불항쟁과 박근혜 탄핵에 밑거름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시험 잘 보고 좋은 학교 나와서 검사, 판사, 교수, 변호사, 정치인, 기자가 된 소수의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은 그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날이 흐리면 푸른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하지만 김수영 시인이 말했듯이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누운 풀은 결국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이다.